자, 문재인이 아주 완전히 미쳤습니다. 문재인이 완전히 미쳤어요. 드디어 미쳤습니다. 문재인이. 자, 문재인이 오늘 무슨 얘기를 했냐면, 뭐 원래 미쳤지만은 또 더 미쳤어요. 오늘 문재인이 뭐라 그랬냐면요. 일본에 강력한 일침을 한다. 자, 보복 합리화 말고 정직해야. 문재인 입에서 말이죠. 일본 보고 정직하래. 이야, 이 사람 입에서 정직이라는 말이 나와. 문재인은 정직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죠. 정직. 솔직한 거. 이 사람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 아니에요? 자, 일본 보고 과거사 반성 없는 태도. 경제보복 합리화에 변명 말라. 자, 이걸 가만히 보면은 일본은 1965년 이후로 지금까지 32번이나 반성했습니다. 사죄했습니다. 32번이나. 그런데 과거사 반성 없는 태도. 이게 꼰대들이 되게 이 태도 가지고 뭐라 그러죠? 태도 가지고. 꼰대들이 보면은 야, 너 태도가 그게 뭐야? 뭐 이런 거. 과거사 반성했습니다. 일본은요. 과거사 사죄하고 반성했는데 계속 그걸 울고 먹어서 서열아님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열아님의 후원에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과거사를 계속 울고내는 것은 문재인이죠. 일본은 반성했어요. 근데 반성한 일본을 자꾸 깔짝깔짝 승질 긁어가지고 과거사 가지고 문제 삼는 싸가지 없는 태도를 보인 게 이 문재인 이 주사파들이죠. 그리고 경제보복 합리화에 변명 말라. 자, 경제보복이다라고 하는데 요거 뒤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근데 변명 말라 그러는데 문재인이 일본한테 이런 말을 할 그 싸가지가 됩니까? 변명 말아라. 솔직히 변명은 문재인이가 더 많이 하지 않나요? 전부 다 변명하잖아요, 문재인이. 뭐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 없잖아요. 자세하게 또 보겠습니다. 자, 문재인이 또 계속해서 뭐라 그러냐면 일본이 도리어 한국에 책임을 부각하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고 모든 사태의 원인은 일본이 솔직하지 못한 태도에 있다라고 얘기했어. 적반하장 태도는 문재인이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일본에다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일본보로 솔직하지 못하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문재인이가 솔직하지 못하죠. 왜 그러냐면 이번에 문제 발단이 된 게 그러니까 일본에서 반도체 소재 3가지 수출 규제를 할 때 일본이 문재인한테 물어봤던 건 뭐냐면 야,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했던 165개의 전략물자 어디로 갔냐? 그 전략물자 그거 가지고 북한으로 간 증거도 나오고 이란으로 간 증거도 나와. 확실하게 어디로 갔는지 대답을 해. 그 전략물자는 생화학 무기를 만드는 데 쓰고 핵무기 만드는 데 쓰는 거란 말이야. 그거는 안보상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그거 어디로 갔니? 문재인이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한국 대법원 판결 따라 징용공 배상해 이러고 얘기했잖아요. 일본이 계속해서 165개 전략물자 어디로 갔니? 문재인이 일본이 수출 규제하는데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는데 그거 철회하라. 동문서답했잖아요. 일본이 계속해서 165개 전략물자 어디로 갔냐? 문재인이 경제보복 철회하라. 일본은 계속해서 165개 전략물자 어디로 갔니? 문재인은 반일 선동하고 일본 물건 불매 운동하고 이랬잖아요. 일본 여행 금지시키고 일본이 165개 전략물자 어디로 갔니? 하니까 문재인이 지소미아 파기할 거야. 한일 군사 안보 조약 파기할 거야. 파기 선언했잖아요.
누가 솔직하지 못합니까? 문재인은 지금 대답을 못하잖아요. 165개 전략물자 어디로 갔니에 대해서 절대 솔직하게 대답하지 않잖아요. 문재인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일본이 솔직하지 않다, 일본이 적반하장이다 하는 거는 이거 문재인 그 대깨문들에 대한 선동용이죠, 선동용.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떠드는 거예요. 일본에서 보면은 문재인이 저것도 거짓말했네. 뭐 쟤는 맨날 거짓말하네. 이렇게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문재인은요. 일본에서 문재인을 거짓말쟁이로 생각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없어.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한테 화를 내든 안 해도 상관없어. 문재인이 중요한 거는 이 좌빨들이 문재인을 지지하냐 안 하냐 그게 제일 중요해. 얘는요. 문재인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일본하고 외교가 단절되고 미국하고 외교가 단절되고 그거 신경 안 써요. 얘는 지금. 문재인은 지금 좌빨들이 자기를 배반할까봐 그게 무서워. 그 왜 배반할까봐 무섭냐면은 요번에 조국 사태가 터지면서 이 좌파들이 많이 그 이탈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문재인 지지했었는데 조국이 보니까 이거 문재인이 이것들 정말 문제가 많네. 얘네들 쓰레기네. 이거 좌파 진짜 오래 하면 대한민국 망하겠네. 이렇게 이제 정신 차리는 좌파들이 자꾸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중도층들이 우파 쪽으로 지금 온단 말이에요. 조국 사태 때문에. 그래서 문재인 지지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문재인이 지금 발등에 불 떨어져 가지고 한국에 있는 자기 지지층 세력을 묶는 게 지금 더 급해. 그러니까 막 이렇게 일본에 대해서 질러대는 거예요. 일본 니네가 거짓말했잖아. 이렇게 적반하장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걸 오늘 문재인이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은 오늘 또 계속 이렇게 해요. 정직해야 하는데 말이야. 일본이 말이야. 수시로 말을 바꿔. 정직하지 않고. 이러고 문재인이 얘기해. 아니 이거는 문재인 본인 얘기잖아. 문재인 본인이 늘 수시로 말을 바꾸면서 정직하지 못했잖아요. 본인이 본인에게 할 말을 아베 총리한테 하는 거야. 자, 지금 일본이 문재인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 삼는 게 세 가지 정도죠. 자, 동맹국 협약을 위반한 거. 아까 말씀드린 전략물자 165개 40톤. 이거 어디로 갔나? 이거 동맹국 협약 위반이다. 이거는 굉장히 생화학 무기나 핵무기로 쓰이니까 안보 물자거든요. 북한으로 보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북한으로 보낸 거지? 라더니 문재인이 대답을 안 해. 계속. 두 번째, 1965년 한일협정. 그거 문재인이가 위반하고 있죠. 그리고 1965년에 일본에 대한 징용공 배상 문제가 2005년도 문재인이 청와대 비서실장 할 때 본인이 합의했잖아요. 이제 개인의 징용 배상 문제는 없어라고 본인이 이때 확인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2007년도에는 2천만 원씩 그 징용공들에게 개인 보상을 완료했어요. 2천만 원을. 이게 다 끝난 거라고. 이게 다 끝난 건데 이걸 다시 끄집어낸 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징용공 문제가 생기니까 일본이 했던 얘기는 그러면 제3자 중재위원회를 만들어서 한국하고 일본하고 징용공 배상 문제 다루자.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반도체 수출 규제에 관해서 이것도 제3자 중재위원회에서 다루자. 이 얘기를 일본에서 제안을 했는데 그것을 문재인이가 거부했잖아요. 그리고 작년 2018년 12월에 대법원 판결로 강제징용공 배상 그 판결이 떨어졌을 때 일본이 올해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문재인에게 얘기하자,
협상하자, 대화하자 몇 번을 했는데도 문재인이가 다 그거 거절했었잖아요. 그 당시에. 자기가 다 거절을 해놓고서는 이런 식으로 정직해야 된다고 말이지. 수시로 말을 바꾼다고 말이지. 이런 말을 하고 있어. 죽을 때가 돼서 말을 저렇게 하는 건가? 원래 치매가 걸려서 저런 건가? 아니면 정신이 정말 이상한 건가? 거기다가 이제 일본하고 한국하고 무력 충돌이 생긴 게 있었죠.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작년 12월에 일본 초계기 사건. 12월 20일에 이게 이거죠. 북한에서 배가 와가지고 동쪽으로 엄청 갔어요. 동쪽으로 왜냐면 이 남쪽으로 오면은 한국으로 오잖아요. 북한 어선이 4명인가 5명이 탔었대요. 그럼 얘네들이 남쪽으로 내려오면 한국으로 온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이 한국으로 오고 싶지 않아. 일본으로 가고 싶어. 그래서 배를 동쪽으로 계속 간 거예요. 계속 가다가 이쪽 끄트머리 여기만 넘어오면 이제 일본 영해란 말이에요. 예, 최후슝님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 섬만 넘어오면은 이 북한 어선들이 일본 영해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본으로 망명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오기 바로 직전에 여기에서 한국 해군에 걸렸어. 그 북한 어선이.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일본 그쪽이랑도 가까우니까 일본 해군 비행기가 날아갔죠. 날아갔더니 한국 해군에서 레이더를 열 레이더를 쏘아가지고 일본 비행기에 위협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 비행기가 추락할 수도 있었던 위협 행위를 한국 군인이 했어 먼저. 그래가지고 작년에 문제가 생겼죠. 이게. 근데 이게 왜 문제였냐면요. 작년에 이런 거였어요. 자, 이게 단순히 북한 어선이 내려온 게 아니라 북한 내부에 쿠데타 사건이랑 연결이 있었던 겁니다. 뭐냐면 이 초계기 사건이 12월에 생겼고 2달 전인 2018년 10월에 북한 호위사령부를 전체를 검열을 했어요. 김정은이가. 왜냐면 김정은이 돈이 떨어지니까 북한 호위사령부 애들이 돈이 많다라는 걸 알아. 그 얘네들을 전부 검열을 해가지고 고위 간부들로부터 수백만 달러를 김정은이가 삥땅 쳤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게 그 예전에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은 호위사령부를 건들지 않았어요. 북한이 아무리 배가 고프고 돈이 없고 힘들어도 김정일 같은 경우는 뭐 한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하죠. 그렇게 굶어 죽을 정도로 북한 경제가 안 좋아도 그 호위사령부를 건들질 않았었어요. 김정일도. 그런데 김정은은 돈이 조금 부족하다고 호위사령부를 뒤졌어. 수백만 달러를 삥땅 쳤어. 그러니까 호위사령부가 뿔딱지가 난 거예요. 이 조그만 에미나이 새끼가 김정은 에미나이 새끼가 호위사령부를 털어 우리 돈 수백만 달러를 삥땅 쳐. 이 김정은 돼지 새끼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래가지고 2018년 12월에 이 호위사령부에서 김정은 죽이려고 쿠데타가 생겼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실패로 돌아가가지고 호위사령부 쿠데타에 연루됐던 애들 중에 붙잡힌 애들이 있고 이제 도망친 애들이 있어. 얘네들이 일본으로 밀항하기 위해서 이게 배를 타고 간 거죠. 5명이 타고 갔어. 한국으로 내려오면 문재인이가 있으니까는 북한으로 되돌려 갈까봐 한국으로 못 온 거예요. 일본으로 가려고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도망을 갔는데 북한 김정은이가 문재인한테 연락을 줬을지 안 줬을지 여러분 판단에 맡기는데 한국 해군이 지키고 있다가 이 북한 어선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잡으려고 하는데 일본 해군의 비행기도 온 거야. 그러니까 한국 해군하고 일본 해군이랑 여기서 부딪힌 겁니다. 물리적으로. 그리고 여기서 잡은 5명의 북한 병사들이 1명인가 2명은 죽고 2명인가 3명은 살았는데 다음날 붙잡은 다음날 북한으로 그냥 돌려보내버렸어. 얘네들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얘네들이 뭐 북한에서 뭐 하던 애들인지도 안 밝히고 그냥 다 북한으로 돌려보냈어. 얘네들을. 그게 수상한 거죠. 어떻게 얘네들을 하루 만에 그냥 다 돌려보냈냐라는 거야. 어? 얘네들이 북한에서 어떤 직업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일본이 저때 의심을 하는 거야. 아, 문재인이가 북한하고 내통하는 거 아닌가. 내통하는 거 아닌가. 뭔가 수상해. 뭔가 수상해. 분명히 그 북한에서 온 이 배가 요게 조금만 오면은 일본 영해에서 일본 사는 건데 여기 끄트머리까지 어떻게 한국 해군이 여기까지 오냐. 여기 한국 해군이 이 끝에까지. 아니 여기 동해에서 삼척오는 그거 목선도 발견 못 하잖아요. 한국 해군이 경비 허술해가지고 다 뚫렸잖아요. 여기 한 10여 척 내려왔죠. 여러분들 기억하잖아요. 북한에서 목선이 내려왔는데 삼척항에서 발견되고 무슨 뭐 인천에서 발견되고 막 뚫고 들어오잖아요. 여기서. 근데 그것도 발견 못했던 한국 해군이 이 멀리 아주 동해에서 아주 먼저 구석탱이에서 일본 어선을 발견했다. 이거 아주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이게? 아, 소리가 안 나요? 예, 여러분들 소리가 안 납니까? 아, 소리가 안 나요? 아, 예, 잘 들려요? 예. 그러니까 북한 어선이 이 끝에 있는 것까지 발견해낼 정도로 한국 해군이 그 경비망이 그 좋은 애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삼척항에 들어오는 것도 못 잡은 애들이. 그러니까 이게 일본에서는 의심하는 거예요. 북한 평양에서 문재인한테 야 거기 동해바다로 그 탈출한 어선이 있는데 그거 잡으면은 북한으로 돌려보내. 뭐 그런 거 아니냐라고 일본은 의심하는 거죠. 여기까지 와가지고 한국 해군이 찾아낸다? 이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일본이 문재인을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일본 해군과 한국 해군이 부딪히려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 문제로 인해서 일본이 계속해서 이제 안 좋게 생각하는데 징용공 문제까지 나와서 문제가 생긴 거죠. 자, 문재인은 계속해서 일본 정부가 과거사를 경제 문제와 연결한데 지금 과거사는 과거사고 경제는 경제고 이렇게 분리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문재인은요. 그런데 인류 역사상 그리고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과거 역사, 경제, 정치, 문화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군사, 문화, 경제, 정치 다 연결되어 있어요. 뭐 하나 따로따로 가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일리님 감사합니다. 오히려 문재인이 과거사 가지고 경제 문제랑 지가 연결했잖아요. 과거사 문제 가지고 외교 문제에 연결했잖아요. 지가 다 해놓고 맨날 람보로 했다고 뭐라 그래 문재인이. 그래서 문재인을 일본이 좋아하지 않아요. 계속 안 좋아하는 겁니다. 문재인은 청와대를 접수하고 나서부터 위안부 합의 파기를 선언했었죠.
일본에게 깔짝깔짝한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거기다 강제징용 이런 거 가지고 1965년 한일협정 파기 시도를 도발을 했죠. 거기다가 2018년 3.1절 때는 위안부 문제 계속 깔짝대고 또 올해 3월 1일 날 친일 잔재 청산하자 이딴 소리 떠들고 문재인이는 머릿속에 맨날 저런 얘기밖에 한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문재인을 보는 눈이 2017년 당시에도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문재인을 굉장히 경계했습니다. 위안부 합의 재협상이나 과거사로 문재인이 공격적으로 나올 거라는 것을 2017년 6월에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문재인이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협조적이고 북한에 대해서 유화적인 것을 굉장히 우려했어요. 일본에서는 문재인이 북한을 압박을 하는데 동조하길 바랬는데 문재인이 그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이 청와대를 접수한 한 달 뒤에 일본에서 봤을 때 문재인은 향후 친북 반일 프레임과 반북 친일 프레임을 국민들에게 선동할지도 모른다라는 예측까지 미리 했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은 이제 와서 일본이 과거사를 반성 안 했다가 아니라 문재인 머릿속에 늘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전쟁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